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늘도전입니다. 예, 마늘의 인생 선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늘의 인생 선담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거기에 또 고민도 적어주시고 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사연을 읽고 또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랑 제가 1대1로 선담을 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사실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식이라든가나 나보다 좀 더 나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맞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요, 이렇습니다. 저는 잘 긴장하는 편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긴장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긴장을 잘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서 긴장이 되시는 건지 어쨌든 사람과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긴장감의 그런 연계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 긴장이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두 가지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혹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막 내가 뭔가 긴장이 된다라는 그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 오는 신호도 있을 거고요. 뭐 감정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오는 신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몸으로 오는 신호는 막 땀이 막 난다거나 긴장을 하면 그리고 막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보다 좀 더 빠르게 뛴다거나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는 막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백지가 된다 그러죠. 긴장이 되면 분명히 준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내가 긴장을 해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느끼신 증세들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 정도는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제 사람이랑 긴장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사람만 만나면 다 긴장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막 긴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은 직장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상급자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나 아버지나 또 아니면 자식들을 만나는 것만큼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따라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긴장이 풀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혹시 그 병을 아시는지요? 월요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민성,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이제 막 월요일 날 특별하게 더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요병이 언제 이제 낫는가 하면은 금요일쯤 되면 나아요. 예, 금요일부터 낫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말 동안 쭉 이완이 됐다가 월요일날 그 병이 다시 또 이렇게 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긴장하게 하는 인간관계와 긴장을 풀어주는 인간관계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이완이 되고 또 긴장을 하고 이완이 되고, 이게 적정하게 반복이 되면 적어도 병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병이 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긴장 이완, 이 정도면 병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 다 긴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하다가 한 30번 정도에 한 번 이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저는 뭐 머리도 아프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병원에 갔는데 막상 뭔가를 막 촬영을 해보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하게 병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반복이 이제 이 반복의 흐름이 조화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대인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해소하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원리적인 걸로 한 번 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을 하고 이완을 하는 거를 제가 기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도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된다라는 건요, 에너지 쟁탈전이 예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막 그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라고 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걸 하면서 또 그 대인관계 속에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에너지를 뺏길 것 같은 그게 예견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예견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서 에너지를 뺏어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견하는 거, 상대에 대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 대인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월요일 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 의식 속에 어때요? 월요일 날은 직장 나가서 윗사람도 비 맞춰 드려야 되고 아랫사람도 건사해야 되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그 예견하는 자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첫 번째 자세가 벌써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 원론적인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고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식, 그렇죠.
그것을 이제 0점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왜 저울을 잴 적에 0에서 정확하게 저울을 재야지 정확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기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견하지 않고요. 딱 내 의식을 0점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때 0점의 자리에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의식이 그때 스트레스를 좀 줄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프로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얼마만큼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의식을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0점의 자리에 있는 게 연습이 되면은요, 실제로 실전에서도 그게 딱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그것이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전에 딱 섰을 적에 막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긴장감, 그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나 마음에 그렇게 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0점을 회복할 수 있는 선도 수행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실시하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 볼까요? 예, 손을 가볍게 이렇게 비벼서 마찰을 시켜 주시고요. 깨우는 거예요. 감각을 이렇게 깨우시고요. 가슴 앞에서요. 손을 이렇게 합장한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벌리는데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린다.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열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시선을 감거나요, 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하는 손 모양을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이 마음이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나고 왼손이 상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이 기운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교감을 하는 겁니다. 교류를 하는 거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운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손끝에서 실제로 느껴져요. 자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교감한다, 교류한다, 소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긴장과 이완이 굉장히 조화롭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모일 때는요, 긴장이에요. 그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요, 이완입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긴장하고요, 숨을 내쉴 때 이완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긴장과 이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긴장이 너무 길어지면 병이 나고 이완이 너무 길어져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화롭게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 인생이 탄력 있게 되는 거죠. 조화롭게 되고 활기차게 되는 겁니다. 요 손동작만으로도 긴장과 이완에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고 이런 활기찬 에너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 동작 하나만으로도 긴장, 이완이 내 삶에 균형감 있게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하시고요. 자, 숨을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네. 그래서 이 긴장감이 계속 지속이 돼도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나지만 계속 이완된 상태만 되어도요, 그것도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인간관계 속에서요, 계속 편한 사람만 찾는 것도 인생에 활력을 주진 않습니다. 나를 긴장하게 하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한테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은요,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받을 수도 있는 거. 이완도 마찬가지예요. 줄 수도 있는 거,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 긴장을 즐기고 이완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그런 리듬을 여러분들이 이 손에서 기운을 느끼는 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감각을 터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에게 오늘 이 수행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긴장을 한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긴장감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완된 감각 속에서 또 새로운 긴장감을 설레이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의 그 감각을 계속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귀한 사연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